알라뷰입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데 기사 보시죠. 부산일보입니다. 이재명 보이면 이재명 알라뷰. 응? 연예인 팬덤 담는 정치인 팬덤. 이재명 보이면 이재명 알라뷰가 무슨 얘기야 싶은데 요걸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해입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범수 총장.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띄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런 얘기였죠. 지금 이렇게 화환이 있는데 당대표 된 거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인 건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었다. 우리 바다가 4개다. 동해, 남해, 서해, 이재명 사랑해. 강 보이면 리버뷰,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라뷰. 네. 이재명 전당대회 점수 몇 점이냐? 95점이다. 왜 100점이 아니야? 5점이 없어서 95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능을 다큐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지지자들이 어쩌면 유머를 좀 더 섞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했고 그 득표율 자체도 85%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득표율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얼마든지 저는 정치 문화의 한 일환으로서 저런 문구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 문구가 너무 과하다, 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이라는 정부 여당이 공식석상에서 저걸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상하다, 뭐 정말 잘못됐다라고 다큐로 받을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없나요? 집권 여당이 공식석상에서 다뤄야 될 의제가 저 화환의 문구밖에 없나요? 사실 지금 민생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어려워져 있고 경제 위기다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모여서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저런 시기에 저런 화환들을 보면서 뭐 조롱하고 뭐라고 하고 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더 저는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유머는 유머로 받고 예능은 예능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문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정치 참여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또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관심하고 정치 혐오로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하고 정치 혐오보다는 약간 이렇게 유머를 좀 섞어서 하는 이런 팬덤 문화의 또 다른 또 면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를 예능을 너무 다큐로 받아서 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맞느냐라고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화환이 이번에 문구가 좀 이 논란이 됐긴 했습니다만 화환 자체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정치권의 화환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언제냐? 한동훈 대표도 화환을 많이 받았었죠. 뭐 LA 동료 시민, 동훈 삼촌 응원해요. 하면서 막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가자 추다르크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또 꽃 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추다르크란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나왔던 게 윤석열 힘내라,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화환이 쫙 또 앞에 이 검찰총장실 앞에 쫙 깔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화환들, 저희가 좀 문구를 오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언젠가부터 정치권의 화환이 조화가 혹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덤 정치가 확실하게 이제 뿌리 내리고 퍼져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 팬덤 정치가 윤경호 위원님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사모와는 양상이 좀 달라요. 지금 제목처럼 연예인 팬덤 느낌이 좀 납니다. 글쎄요. 연예인과 비교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인 팬덤 현상은
상대적인 뭐 영향도 받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처음에는 마구 밀어주다가 나중에 압박하고 뭔가 탄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같은 지지가 붙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에게도 윤석열 정부가 사법적인 잣대로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니까 달라붙어서 오히려 더 팬덤에 가까울 정도의 지지층이 똘똘 뭉치잖아요. 팬덤이라는 이 현상을 제3자가 또는 이 반대편 당사자가 비판한다. 네. 이거 안 먹힐 겁니다. 문제는 맹목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응원이 가져오는 사회 전체적인 부정적인 길이죠. 이를테면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될 사안도 이들은 왜 맹목적으로 그냥 밀어주고 맹목적으로 그러다 보면 조금 때가 묻은 것도 덮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팬덤이라는 게 연예인들에게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치인들에게까지 온 거 이거는 강성 자기 지지층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이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제발 이 맹목적인 후원, 맹목적 지지가 가져오는 폐해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덤이 있고 없고의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맹목적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맹목적인 건 분명한 그 폐해가 있다라는 뼈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화환들을 보면 아 이게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또 다른 방증이 되는 거죠. 아까 뭐 이재명 알라뷰라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강력한 팬덤 지지가 있다라는 방증이 될 텐데 사실 꼭 화환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때 그게 나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종 5위였다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여기서도 사실 이른바 이재명 팬덤에 대한 힘이 두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목받는 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대표 거리시 수석 최고가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는 대표가 고려한 원내대표가 받죠. 근데 원내대표 말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걸 당원을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원을 개정하면 신명 김민석이 대표 승계 1순위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바로 민주당에서 알립니다라고 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대표 거리시 직무대행이 되는 1번 승계자를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하는 당원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아니에요. 오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그게 나갔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이재명 대표였던 힘 실어주는 그런 모습도 다 봤고 실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힘을 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부인은 했지만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치권에서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저런 당원 개정 내용 자체가 공유되거나 뭐 논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말이긴 합니다. 가장 득표가 많은 1등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수석 최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또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의 그 어떤 그 선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예상이나 또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만약에 저렇게 당원을 개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내대표가 뭐 영원히 박찬대 원내대표인 것도 아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뭐 영원히 계속 수석 최고위원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개인을 보고 이런 당원 개정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논리로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당원 개정 자체는 사실 당원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의 1인자는 당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상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자리 잡은 또 문법이고 공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당원 자체가 뭐 개정 논의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과한 해석들 그리고 과한 또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 굴뚝에 아니 뗐는데도 연기가 났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최소영 의원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 불 붙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불 붙는 방법이 예, 많다. 불 붙는 방법 많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속내를 들킨 겁니다. 사실은 자가 발전이다. 아니, 속내를 들킨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하고 싶었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화한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원내 전략 열심히 수립하고 당대행 대표 권한대행 잘했는데 이걸 왜 나오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 명석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참 두뇌가 명석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 이재명 옆에는 김민석과 한준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에게 수석 전략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이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네. 만일 대행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최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기획단 역할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강성 지지층의 바람인데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아니 뜨거라 하면서 이거 진화한 겁니다. 조만간 다시 나올 겁니다. 조만간 다시 나올 거다. 다만 타이밍이 좀 너무 빨랐을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